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도 연구물 한 편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연구물 제목은 그 인공지능을 지원으로 하는 그 쓰기 과제에서 셀프 그 자기 조절 학습 패턴을 이제 시험해보는, 검토해보는 그런 논문이고,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라는 영역이고, 근데 아카데믹 라이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보면은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교육에서의 AI의 적용, 그 다음에 휴먼 AI 인터랙션, 그리고 아카데믹 라이팅, 그리고 하이어 에듀케이션, 그리고 요거 아닌가요?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을 보면은 그 AI의 어떤 교육의 그 어떤 통합이 AI 기술, 그러니까 생성형 AI 기술을 특히 이제 교수나 학습에 어떤 갖다 대서 이제 변화를 시키는 어떤 바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을 굉장히 문학적으로 좀 적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어떤 발전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 좀 심오한 어떤 기회를 제안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쓰기와 같은 인지적인 기술, 복잡한 인지적인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어떤 교육적인 경험을 좀 이렇게 신장시키기 위한 심오한 기회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팅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아카데믹 스킬인데 이거는 뭘 포함하고 있냐면은 편집하고 그 다음에 교정하고 그 다음에 드래프팅을 하고 그 다음에 플래닝을 하는 걸 포함해서 인지적인 과정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이 생성형 AI를 교육적으로 세팅하는 거는 굉장히 새로운 에버뉴인데 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코그니티브 능력, 인간의 인지 능력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 사이에서의 시너지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런 어떤 영역에서 더하다는 거예요. 라이팅 태스크에서 더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탐구는 굉장히 중요한데, 단지 아카데믹 스킬뿐만이 아니라, 아카데믹 스킬로서의 쓰기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학생들의 인지 과정을 통해 이렇게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점에서 좀 중요하고, 또 어떻게 그들이 조직화하고 표현하고 재정의하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조절 학습 전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자기조절 학습 전략은 뭔가 이 성공적인 그런 라이팅을 위한 되게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그들이 이제 어떤 인지적인 거, 그리고 메타 인지적인 거, 그리고 효율적인 어떤 그런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를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그렇게 되게끔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굉장히 그 성공적인 그 라이팅 기술이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셀프 레귤레이티드 러닝 SRL 자기조절 학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SRL 자기조절 학습 전략은 특히 관련이 있는데 과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랑 관련이 있냐면 이제 주도권, 그러니까 자율성, 그러니까 자기주도적인 학습.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약간 쓰는 데 있어서 자기주도 학습, 그러니까 자율성, 그리고 참여하는 인지적인 참여 그런 것들을 높은 수준의 요구하는 그런 과제와 이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성형 AI 그 툴의 통합, 이 과제에서 이 라이팅 태스크라는 것에서 이 생성형 AI 그 기술, 그 도구의 통합은 새로운 SRL의 이제 어떤 국면을 이제 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습자가 꼭 그들의 인지 전략과 그 다음에 AI 기술 능력 사이에서의 어떤 인터플레이를 그러니까 상호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완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꼭 내비게이트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안내해 주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국면을 이제 맞이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인터섹션, 이 인터섹션이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 시스템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여기에 이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 시스템에 휴먼 코그니티브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협업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 문장이 굉장히 좀 핵심 문장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게 이건데, 여기에 지금 키워드가 이 인간의 인지 과정, 그리고 이 AI 기술이 협업을 해서 어떻게 효과를 보게끔 되겠느냐라는 거에 좀 포커스를 두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성적 AI, 근데 교육적인 어떤 연습을 트랜스폼하기 위한 생성적 AI의 잠재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증적인 연구는 탐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학습자들이 그들의 자기조절 학습을 이 AI 지원 환경에서 적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실증 연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특히 복잡한 과제, 뭐 라이딩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아직도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이게 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학습자들이 이 SRL을 운영하는가에 대한 이해. 근데 그게 다른 어떤 학습 컨텍스트 맥락에서 그 AI의 협업, 그 사람과 AI의 협업에 이런 어떤 인사이트가 가치 있게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성적 AI 툴이. 그런데 이런 생성적 AI의 툴을 뭔가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는 이 SRL 전략을 어떻게 조율하는지, 학습자가 어떻게 조율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여기서 이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방금 설명한 부분에서. 그런데 게다가 이 어떤 패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거는 라이팅 태스크를 통한 그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 시스템의 설계가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요게 하나의 또 키워드 문장, 그 핵심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연구가 이제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로 하고자 하는 바는 이 그러니까 박사과정과 그 석사과정의 학생들이 뭘 하냐면, 그러니까 생성형 AI 이 툴을 사용을 해가지고 라이팅 테스트를 하는데, 이 SRL 그 전략을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 과정 지향의 어떤, 그 갭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친구들이 어떤 방법으로 향상하는 데 포커스를 두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커스를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거냐면은 러닝 어널리틱스 메소돌로지. 네, 그래서 학습 분석 방법. 아마 뭐 대시보드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스페셜리 시퀀셜 클러스터, 군집, 약간 이게 절차적인 게 뭔가 이렇게 쭉 나와져 있는 연속적인 군집, 그리고 레그 시퀀셜 어널리시스, 그래서 요 LSA라는 거. 그래서 이 연구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거는
드러나지 않은 이제 그 어떤 학습자의 패턴을 이제 폭로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생성형 AI 기술과 학습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맺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연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왜 이 액션의 패턴이 왜 나타나느냐, 그리고 또 자기조절 학습의 어떤 특징이 어떻게 이렇게 인베디드 되느냐, 뭔가 어, 결합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게 이제 AI 이런 기술에서 어떻게 그렇게 되냐는 거죠. 어떻게 거기에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끼워 넣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법을 좀 보고 싶은데, 사실 이 SRL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혹은 이걸 통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SRL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요 자벨라의 논문도, 사나 자벨라의 논문을 대부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 논문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방법적인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요. 그래서 이 연구가 이제 과정지향의 학습 요거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이 실험의 참여자들이 21명의 그 대학원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7명의 박사 후보자들, 그러니까 박사과정 친구들과 그 다음에 14명의 석사 친구들, 석사를 마스터 학위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석사 과정에 친구들이 참여한 거예요. 그러면은 몇 명이 참여한 거예요? 35명이 참여한 거죠. 모두 등록을 한 거예요. 이 학습과 교육공학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를 한 거고, 그리고 이 그룹은 이제 선택을 한 건데 좀 익스텐시브한 익스피리언스에 선택이 된 거고, 아카데믹 라이팅 그리고 시그니피컨트 롤. 근데 이 어떤 아카데믹하고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디벨롭먼트라는 거에서 이 글쓰기로 플레이를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맡은 거죠. 그래서 이 인사이트는 추출해낼 수 있는데, 이제 이 코트가 이 복잡한 그런 어떤 그 기준, 명확한 어떤 그런 기준,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이 아카데믹 라이팅, 아주 세련된 아카데믹 라이팅에서 이 인간과 AI의 콜라보레이션의 그 동적인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반영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콜렉션이 조사를 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관찰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걸 통해서냐면, 줌 비디오 컨퍼런스 플랫폼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거를 이제 반영을 한 거냐면은, 트렌드를 반영한, 좀 약간 널리 알려져 있는 트렌드인데, 리모트 콜라보레이션과 그 다음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떨어져 있는 사람과의 협업과 그 다음에 디지털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어떤 이미 알려진 그런 것들을 이제 성찰했다는 거죠. 반영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참여자들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30분 동안 라이팅 태스크를 하고, 그리고 required composing the short essay of 대략 500개의 그런 어떤 단어의 그 짧은 에세이를 좀 이렇게 구성하는 거를 요걸 받았대요. 근데 이제 AI 이 툴을 가지고 그렇게 받은 거죠. 그래서 이 과제가 요구하는 거는 참여자들이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들의 어떤 관점, 그리고 사례와 어떤 증거에 의한 어떤 그런 지원된 것들,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들의 학습을 좀 이렇게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그들의 학습을 이해시켜 줄 수, 그들의 학습 상황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과제의 어떤 할당, 아카데믹한 쓰기 과제의 어떤 그런 기대를 위한 찾아볼까요? 기대를 위한 그런 어떤 유사성,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군집 분석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유사성을 판단하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의 아카데믹한 그런 어떤 추구에 관련한 것과 그다음에 과제의 경험의 어떤 실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라이팅 과제를 설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평가 루브릭을 만든 거고, 그리고 이걸 배열해서 전형적으로 이렇게 쭉 대학에 세팅을 한 거죠. 참여자들이 이제 주어졌어요. 참여자들에게 주어졌는데 이제 30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에 에세이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 좀 약간 깊은 좀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고려된 그 필요 요구에 대한 자원을 사용을 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챗GPT, 그리고 구글 바드, 그리고 퀼봇, 그리고 구글 스칼라, 이거를 이제 줬단 얘기예요. 이 세팅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의 그 라이팅 시나리오를 이제 복제한 거고, 그리고 촉진했는데 이제 이 참여자들의 AI, 이 과제, 라이팅 태스크에서의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이제 조율하는지에 대한 구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실험 집단이 또 있잖아요. 실험 집단은 이제 기록이 됐는데 도큐멘트, 문서를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을 한 거예요. 라이팅 태스크 툴을 이제 사용을 해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안한 거는 그들의 행동과 그 다음에 선택한 그 리소스의 인사이트를 이제 제공한 거고, 그리고 이전 그 서베이 그 설문조사가 이제 이게 모여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참여자들의 백그라운드에 대한 정보, 그래서 각각의 세션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된 거고, 그리고 이 디테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기명으로 개인의 어떤 그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무기명으로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그런 참여자들로부터 이제 안전하게 이 어떤 정보들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딱 동의를 구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 연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학의 어떤 윤리, 이 GDPR이라는 이 기준을 좀 이렇게 고려한, 네, 이렇게 좀 딱 했다, 이거를 좀 고려해서 했다라는 이야기를 보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크린 레코딩 데이터, 그러니까 뭔가 화면을 녹화한 거, 그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이 학생이 이 인공지능 지원 이 라이팅 툴을 사용하는 그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서 코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퀄러타이티브 컨텐츠 어널리시스, 그런데 컨스테인 컴패리즌 메소드, 그래서 방법들을 비교하기 위한 어떤 일정함을 이제 갖기 위해서, 뭔가 그 어떤 기준을 두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제시를 한 건데, 각각의 학생의 라이팅이 이제 행동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를 초기에 태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 디스크립티브한 코드를 오픈 코드 이 국면에서 이제 딱 태깅을 한 거고, 이 어떤 코드들이 그때 이제 좀 이렇게 카테고리를 좀 이렇게 확장을 시킨 거고,
그래서 이 behavior 관찰된 이 라이팅의 어떤 그런 행동들의 필수적인 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딱 형태화한 거죠. 그래서 이 접근이 마이크로한 프로세스, 학생들이 마이크로한 프로세스를 좀 검토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전 연구들을 이 SRL 프로세스 피처 이런 어떤 이전에 연구되었던 그런 것들을 탐구했고, 그리고 또 특히 이 아카데미 라이팅 태스크에서의 좀 중요한 것들도 끼워 넣고, 근데 그게 바로 이 테이블 1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제 액션을 보면 프리뷰 인스트럭션이 죄송합니다. 리뷰 인스트럭션이 있고 그다음에 서치 인포메이션이 있고 프롬프트 제너레이티브 AI가 있고 그다음에 리뷰 제너레이티브 AI 컨텐트가 있고 그다음에 리드 아티클, 그다음에 카피 페이스트 컨텐트, 그다음에 카피 페이스트 생성형 AI 컨텐트, 그리고 에세이를 쓰는 거, 그리고 워드를 검토하는 그 카운트, 그리고 레퍼런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액션에 대해서 코드를 요렇게 제시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이 액션이 어떤 액션이냐면 리뷰 인스트럭션은 읽는 거, 그리고 다시 읽는 거, 그리고 검토하는 거, 그리고 과제의 어떤 그 필수 요구 사항들, 그리고 평가 루브릭 이런 것들이 이제 리뷰 인스트럭션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요 카피 페이스트 컨텐트를 보면은 카피하고 복사하고 붙여넣기 컨텐트. 근데 사용하지 않을 때, 이 생성형 AI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카피하고 복사하는 컨텐트가 이제 에세이를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제 집어넣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고, AI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고 해서 이런 걸 짧게 이렇게 나타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sequential clustering을 보면 이거는 또 어떤 거냐면은 이 어떤 AI 지원 쓰기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이 연구를 적용을 한 건데 이 AHC라는 걸 적용을 한 거예요. agglomerative. 네, agglomerative. 그리고 이거는 위계적인 거잖아요. 좀 약간 직접적인, 그러니까 모아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함축적으로 모아서 위계를 세워서 이제 군집화하는. 근데 이게 이제 최적화된 매칭 알고리즘을 사용한 이 AHC를 적용을 한 거예요. 이 분석이 이제 수행한 거는 파이썬을 가지고 수행을 한 거고, 그래서 이 머신러닝 그 기능을 진보시키기 위한 요 뭔가 프로그래밍용 자유 소프트웨어 기계학습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SCI 키트런 요거를 이제 유용하게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목표는 이제 또 이제 드러내는 건데 데이터셋의 현저한 어떤 구조, 그리고 데이터의 포인트,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레그 시퀀셜 어널리시스를 보면은 인베스티게이트, 그 다음에 시퀀셜 다이나믹 액티비티 임베디드. 그래서 요게 군집, 이게 딱 이게 딱 모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의 자기조절 학습 과정을 활동을 어떻게 동적으로 어떻게 끼워 넣을지에 대한 어떤 조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LSA라는 거는 되게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거를 끼워 넣어야 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떤 방법은 계산을 좀 해야 되나 봐요. Transitional probabilities through overlapped sampling. 그래서 샘플링을 서로 오버래핑을 해서 이 변형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계산을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어떤 행동이
어떤 또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라는 그런 어떤 원인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 봐요. 그래서 이 또 LSA는 목표를 하고 있는데 핀포인트를 찾는 게 목표래요. 핀포인트.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시점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빈번하게, 더 빈번하게, 그러니까는 기회를 줬을 때, 기대되는 기회를 줬을 때, 하이라이팅, 뭐, 미닝풀 패턴, 이 SRL behavior에서 미닝풀 패턴, 이런 것들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핀포인트가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그라는 거, 이 LSA에서 이 레그라는 이 개념은 언급을 하는 건데, 또 다른 어떤 관련되어 있는 이벤트의 어떤 시점, 그 위치,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그 1은 지시 이렇게 딱 알려주고 있는데, 다이렉트 시퀀시스를 직접적인 어떤 이런 절차, 이런 어떤 순서들을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즉시 다른 사람에게 팔로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레게 2는 하이라이팅 하는 건데, 이거는 좀 간접적으로 이거를 그 순서를 좀 약간 행동이나 아니면 복잡하거나 딜레이된 학습 그 전략들을 제안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들이 카이스퀘어 값으로 비율로 나타나져 있고 그래서 이 전체의 카이스퀘어 이 분석을 위한 카이스퀘어가 되게 중요하대요. 카이스퀘어 값이 되게 중요하고 G 스코어를 이 1.9 이거 갑자기 이거 네 굉장히 갑자기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G 스코어가 1.96 그러니까 요 사이에 마이너스 1.96과 플러스 1.96 사이에 요 유의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이제 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결과를 보면은 클러스트 1과 클러스트 2가 있고 비율적으로는 56.2와 43.78 비슷비슷하긴 합니다. 토탈 액션으로는 이 리뷰 인스트럭션은 5.1 제일 많은 걸 볼까요? 제일 많은 거는 에세이를 쓴 거 20.2 여기에서도 이게 제일 많았네요. 그런데 이 클러스트 2가 더 이제 이게 더 높은 퍼센트를 보였고요. 제일 낮은 거는 요거 카피 페이스트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사용하지 않은 게 오히려 굉장히 좀 낮았네요. 굉장히 낮았고 그럼 두 번째로 많은 거는 이 리뷰 생성형을 사용한 경우에가 더 많았네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군집 1이 더 많이 사용을 한 거고 군집 2는 좀 적게 사용을 했다. 근데 오히려 쓴 거는 군집 2가 더 많이 썼네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군집 1에서는 좀 더 높은 토탈 넘버들이 각각의 어떤 시퀀스에서 많이 보였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더 좀 이렇게 더 상호작용이 짙게 이루어진 거예요. 라이팅 태스크에 있어서 그런데 클러스터 2와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근데 클러스터 1은 보여주는데 더 빈번하게 참여를 한 거예요, 활동에. 뭐 예를 들어서 이 AI 생성하는 그 컨텐츠를 검토한 거라든지 뭐 리딩 아티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제 근데 대조적으로 클러스트 2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더 짧은 시퀀스의 그 어떤 주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액션 카운트, point toward more concise and perhaps more efficient approach to the writing task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쓰기 과제에서의 더 효율적인 것들을
것들과 더 이렇게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포인트를 둬서 이제 좀 더 이렇게 토탈적으로 액션 카운트가 좀 낮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낮고 평균이 좀 그 평균의 어떤 길이가 좀 평균적으로 좀 길이가 시퀀스 랭스가 좀 더 짧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이렇게 노티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 군집위가 참여자들이 더 검토를 한 거예요. 인스트럭션 이거 검토를 한 거고 그리고 체크 워드 카운트를 한 건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과제 이해와 그 다음에 행동을 모니터링 하는 거라든지 필수적인 SRL 그 특징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클래스 2에서 좀 많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차이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은 좀 다양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아카데믹 라이팅에서 이 AI 툴을 활용한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했는지 그런데 뭘 더 선호하는지 좀 이렇게 그 연구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컨텐트를 좀 약간 이렇게 생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었고 다른 어떤 이전에 에디팅한 것과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드래프트를 좀 이렇게 골랐던 거를 재정의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러스트 1은 이제 테이블 3를 보면 트랜지셔널 프로버빌리티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설명을 할 때 뭘 설명하냐면 이 AI 지원 그 쓰기 과제 과정에서 다른 어떤 행동 사이에서의 트랜지션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 뭔가 이렇게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건데 카이스케어 이 분석을 확인했더니 중요한 거는 이 로우 줄과 그 다음에 요 줄과 가로 세로 어쨌든 이 가로 세로의 이 프리퀀시 카운트 카이스케어 값이 이제 이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도는 81이었고 그리고 0.001에서 유의한 수준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클러스트 1의 상태 트랜지션 다이아그램을 이 렉으로 이제 보면은 Z 스코어가 1.96보다는 컸고, 그러니까 이쪽에 있었다는 거죠. 1.96보다는 컸고, 이쪽에 있었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었고, 그래서 이게 약자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요게 얼마만큼 여기에서 머물렀는지에 대한 랭스를 찾아볼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페이스트, 그리고, 요거, 라이트, 요거, 제너럴 AI, 요거, 네, 요 액티비티의 요거, 그리고 요거, search 검색하고 그 다음에 아티클을 검색한 거 이거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쓰기에서 붙여넣기가 되게 많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면 이 좀 주목할 만한 패턴은 이제 원에서부터 주목할 만한 패턴은 높은 가능성을 본 거예요. 이 프롬프트와 그 다음에 제너럴 이 생성형 AI를 사용한 검토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도 중요하고 이 제너럴 AI를 사용해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가능성을 본 거고 그래서 이 라이트 쓰기 활동은 보여주는데 좀 다양한 영역을 좀 보여준 거예요. 근데 좀 가장 높은 가능성은 간접적인 트랜지션 이 쓰기 위한 간접적인 트랜지션이 좀 약간 그래도 높은 가능성을 보인 거예요. 간접적인 쓰기의 어떤 간접적인 트랜지션 전환이 간접적으로 전환하는 게
그리고 다이렉트 트랜지션, 이 REF라는 간접적인 REF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보면은. 네, 레퍼런스였군요. 이 레퍼런스, 이 레퍼런스 부분에서도 보면은, 레퍼런스를 보면은,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 어떤 클러스터 1과 이 클러스터 2를 보면은, 이 여기에서는 카운트가 되게 높았잖아요. 쓰기 카운트가 되게 높았으니까, 클러스터 2 같은 경우에 시도를 더 많이 한 거죠. 쓰기 시도를 더 많이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생성형,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사용한 거를 이제 갖다 붙인 거죠. 이제 갖다 붙이는 행동을 많이 취한 거죠. 근데 여기 원에서는, 이게 가장 높았잖아요. 프롬프트. 생성형 AI를 사용한 이 프롬프트의 어떤, 사용이 계속 이렇게 뭔가를 AI에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계속 친 그런 행동이 꽤 많았는데, 여기서는 이 쓰는 게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낮은 비율은 아니에요. 도움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이제 더 쓰는 카운트가 더 이제 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연구에서는 어떻게 이 석사 박사 학생 친구들이 이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아카데미컬 라이팅을 이제 이거는 아티클 쓰는 것은 아카데미컬 라이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해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제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엿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육공학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인간과 그 AI의 콜라보레이션이 어떻게 학습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초석이 되는지를 이제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탐구, SRL 과정에 대한 이 탐구, 이 인간과 AI 협업에 대한 이런 탐구가 특히 이 석박사 과정의 친구들에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되게 이 과정을 좀 탐구할 수 있었다는 거고, 이 연구는 기여를 하는데 러닝 사이언스 분야에 이제 기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스터디가 보여주는 거는 뭔가 그 관찰된 게 서로 다르고 미묘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보여준 건데, 두 개의 어떤 집단들 사이에서 그들의 어떤 참여, 이 AI 툴을 사용하고 또 SRL 그 특징을 넓은 스펙트럼에 대한 성찰을 AI 툴을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본 건데, 특히 이 클러스터 2의 요 딱히 간소화된 그런 접근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간소화된 클러스터 2의 접근은 직접적인 트랜지션, 그래서 이 생성형 AI 컨텐츠, 이 쓰기를 하기 위한 생성형 AI 컨텐츠를 리뷰 하는 것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이제 트랜지션에 의한 특징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효율적인 드리븐과 그리고 목표 지향적인 전략을 더 제한하고 이런 것들을 집중하는데, 워드 카운트를 집중하는데 좀 이렇게 나란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였다라는 거죠. 이 생성형 AI 검토로부터의 직접적인 어떤 전환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워드 카운트와 그리고 과제를 이 필수 그 배열한 것들을 체킹해 보니까 SR의 비헤이비어가 보였다라는 건데, 이 액션이 전략, 그러니까 이 모니터링 이 기대한 것과 그리고 또 기준을 배열한 것의 노력을 조정하는 것, 그리고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에 의한
어떤 학습 목표를 만나게 하는 이 그들의 어떤 전략을 이제 이렇게 반성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설계적인 측면에서도 반성해 볼 수 있고요. 클러스터 1에서 관찰된 과정은 좀 익스텐시브한 라이팅 그리고 레퍼런싱 그리고 리바이징 액티비티 교정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인디케이트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학습이 어떤 쓰기 위한 어떤 그런 학습의 그런 어떤 서로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더 탐구하는 그런 어떤 거를 선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파인딩을 발견은 퀘스처닝을 줄 수 있는데 이 테크놀로지 그 뭔가 공학적인 이 어폴던스와 그다음 사람의 어떤 인지와 메타인지 전략 사이에서 균형, 시너지를 균형 맞추는 것에 좀 이렇게 적절함, 필요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과적인 어떤 그런 것들 간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 균형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주어지고 주어지지 않고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자벨라의 이 논문을 보면은 제안을 하고 있나 봐요. 이 하 SRL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휴먼과 AI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SRL을 통해서 이제 증거를 찾음으로써 이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의 컨셉을 좀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나타냈는데, 이 미래 교육공학적인 패러다임을 이제 좀, 보여진 거죠. 기대할 수 있게끔 보여준 거고, 이 연구는 이제 이 인간과 AI의 어떤 그런, 접합을, 이 사람의 SRL 측면에 대부분 포커스를 두는 동안에 이런 어떤 인간과 그 다음에 AI의 어떤 상호작용하는 이 프레임은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SRL 패턴, 학습자들의 다른 SRL 패턴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이 연구에서 이 컴플렉스 커그니티브 태스크에 이 서로 다른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카데믹 라이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연구가 이제 좀 강조하고 있는 거는 거의 이제 의존하지 않는 것보다 다소 협업적으로 AI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SR의 스킬임을 이게 장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여기에서 이게 결론이에요. 어쨌든 필요하다. 얘를 사용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결론이고, 그래서 이 어떤 결과는 첫 번째로는, 이 AI 툴의 어떤 설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유연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좀 적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넓은 범위의 전략과 그 다음에 이전에 이렇게 사전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특별한 방법으로서의 이해, 학습자들의 어떤 참여, 이 AI를 가진 참여, 그리고 서포트 이런 것들은 더 약간 직관적이고, 그리고 AI 베이스드 그 교육공학적인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즉각 이 어떤 인투이티브한 부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한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연구가 하이라이트 하는 건 뭐냐면 잠재적인 AI가 이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 신장을 시키거나 이제 이 SRL을 신장을 시키거나 혹은 제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양육,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육성하게 하는데 환경을 육성하게 하고 효과적인 SR의 그 행동을 격려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게다가 그 좀 이렇게 구별되는 패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AI 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연구에서 확인된 거는 뭐냐면 교육적인 어떤 인터벤션, 이 간섭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맞춤형도 필요한데 다른 어떤 학습 전략에 대한 맞춤형도 필요해서 이 AI 툴에 대한 기대가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학습자들의 참여, 이 AI 지원에서의 학습자들의 참여에 대한 인지가 교육자와 그 다음에 이 교수 설계자가 설계를 창조를 해가지고 더 이렇게 개인화 학습에 맞게끔 창조를 해가지고 이런 경험을 줘서 학생의 동기, 참여, 그리고 이걸 극대화시키고 학습의 어떤 결과물까지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논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논문을 간단히 살펴본 것으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